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오늘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한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면은, 의료정보 사업, 그리고 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IT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신규 사업에 대한 뭐 또 어떤 계획이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의료정보 산업 자체는 뭐 이제 의료랑 ICT의 접목으로 좀 특징을 지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의료정보 산업은 ICT 기술의 발달하고 함께 또 복잡하고 기존에 이제 되게 복잡하고 효율적이지 못했던 그런 의료 환경들을 많은 변화를 갖고 왔죠.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이제 외형적으로 좀 성장이 좀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병원의 뭐 그런 차트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엑스레이 사진 같은 필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고 약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그렇게 이용을 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아마 요즘에 병원 가면 여러분들 많이 보기는 힘들겠지만, 한의원 같은 데 가면 요즘도 아직 이렇게 종이 차트 서류들 뭐 이렇게 환자별로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는데도 가끔 볼 수는 있잖아요. 뭐 시골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오래된 혹은 뭐 연세가 좀 있으신 원장님 병원이라든지 뭐 그런 데는 그렇게 아직도 하는 데가 있긴 있죠. 예전에는 이제 그게 기본이었지만 지금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서류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서버에 클라우드에 이제 다 저장이 되고 그렇게 환자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이제 취합하고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회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존의 회사들도 결제를 요즘에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뭐 K10이라든지 나이스 뭐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결제 말고요. 우리가 이제 상사에게 뭐 어떤 이거 결제 좀 요청드립니다 해서 사인 받는 결제 있잖아요. 그 결제를 받을 때도 예전에는 직접 결제판에다가 해서 또 깔끔하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또 대표님 얼굴 보고 뭐 이렇게 위에 상사 얼굴 보고서 결제 좀 해주시죠 했을 때 또 꾸지람도 듣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컴퓨터로 다 입력해서 딱 올리기만 해놓으면 바로 알림이 뜨고 또 그렇게 해서 결제를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비대면으로 그 결제가 되니까 선임 눈치 안 봐도 되죠. 사무실에서 또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좀 시장에서 좀 핫했죠. 이번에 또 재택근무,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신규로 장착된 그런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기존에 이제 사용하지 않다가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을 하고 나니 되게 편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뭐 더 연장해서 사용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비트컴퓨터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료 쪽이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그렇게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또 저장하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개발을 하면서 개선하면서 앞으로 또 어떤 이런 성장성에 있어서 굉장히 또 전망이 좋다라고 언급이 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뭐 얼굴 인식을 해서 바로 그 환자를 이렇게 띄우는 뭐 그런 기술도 지금 나왔다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얘기도 좀 들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떴던 기사를 잠깐 좀 같이 살펴보면요. 비트컴퓨터, 이제 뭐 병원 시스템, 디지털화, 외형 성장, 지속 가능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자, 비트컴퓨터가 올해 매출 403억 원, 전년 대비 7.7%,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비 13.1%가량의 실적을 낼 것, 하향 조정이네요. 가량의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자, 그리고 의료정보 시스템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중심의 외형 성장은 취소됐고, 뭐 아까 제목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일부가 2분기 또는 하반기로 지연된 영향으로 실적은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봤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특징적인 게 향후 국내 원격 의료가 본격화되면 시장 초기 시점에 비트컴퓨터의 계단식 성장이 가능할 거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좋은 내용의 기사가 떴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아직 영상이 많지는 않지만요. 기존에 올려드렸던 영상 보면은 좀 단발성 그리고 단기 테마성 이런 것들 실적보다는 단기적인 테마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을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죠? 단기적이면 단발성이면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번 언급이 되면서 강한 시세를 내주긴 했지만 그 이제 추후에
어떤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이렇게 오랜 기간으로 한번 두고 보면요. 자,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으로 봤을 때는 어떤 단기적인 파동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 요거 한 파동, 요거 한 파동. 그다음 요번 파동이 이제 어느 정도 단기 고점에 좀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차트는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 종목을 딱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을 맞을 수는 있지만요, 이 조정폭이 크지 않고 좀 아까 이제 기사처럼 정말 그런 기사가 현실화가 돼서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상저하고, 올해는 상저하고 그런 패턴, 그리고 또 계단식 패턴, 요런 게 진짜 이 차트에 녹아난다면 이 종목은 위로 상방에 있는 최종적인 13,600원 정도, 요때 가격 정도 이상으로 뚫어준다면, 어떤 뭐 계단식을 이어가면서, 자, 요 자리에서 자,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상방에서 조정이 나오다가, 왜냐면 월봉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월봉 차트에서는 지금 이렇게 움직여 주다가 하반기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시세를 내줬다라고 했을 때는 요 위의 폭, 요 13,600원까지의 폭이 그렇게 뭐랄까요, 좀 너무 비현실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의 폭을 좀 어느 정도 메꿔준다면 아마 그 위로는 13,600원보다 더 위의 구간은 아직까지 지금 저항이 없잖아요. 이게 진짜 역사적인 신고가거든요. 지금은 52주 신고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입니다. 그럴 때는 어때요? 위에 털 수 있는 물량이 없잖아요. 물려있는 물량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정말 뭐 당연히 시장이라든지 뭐 업황도 당연히 좀 뭐 섹터도 좀 어느 정도 받쳐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탄력이 좀 강하게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어마무시하게 달려갑니다. 진짜 그렇게 가요. 저항이 없을 때는 저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당시 시장 참여자들이 저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향후의 움직임에 조금 집중해서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켜볼 만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놓고 일봉 다시 한번 잠깐 보면 거래량 또한 엄청나죠. 지금 아까 월봉에서 거래량 보시면 제일 많아요. 이미 거래량은 역사적인 거래량입니다. 지금 이 거래량이, 그쵸? 역사적인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지금 들어온 매수세 혹은 이 세력들이 어떻게 자리를 잘 잡냐에 따라서 앞으로 진짜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쓰냐 안 쓰냐가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 한 2년 3년 정도의 차트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두터운 매물대는 좀 어느 정도 강하게 돌파를 해줬으니까 이 구간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 박스로 새롭게 좀 구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자 추측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30분 봉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를 맥점 잡고 조금 넓게 잡아서 이 정도 잡고 이렇게 잡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구간별로 어떻게 봐야 되냐? 여기 뭐 당연히 이렇게 구간대로 봐야 되고, 요 구간, 폭락 구간, 이 구간, 이렇게 또 새로운 자리 구간 강하게 슈팅하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줬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추세를 이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근데 잘 보세요. 이 봉별로 하나씩 잘 보세요. 꼬리가 굉장히 긴 게 많아요. 그죠? 꼬리들 위든 아래든 꼬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유동성이 좀 많다는 거죠. 요거는 매매하기 아마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초보자들께서.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제가 잡아 드린다고 봤을 때는 요 정도 선이고, 자, 요렇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전 고점을 물론 지켜주는 건 정말 좋죠. 근데 하지만 앞으로 이제 시장이 또
저는 좀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요 종목에 대한 차트만 놓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전고점 자리를 지켜주는 자리가 여기 보시면 21선이 올라오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럼 내일 되면 얘가 좀 더 올라오겠죠. 그럼 이 전 고점 자리는 좀 어느 정도 지켜줄 수가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도 보세요. 양운이 이렇게 쭉 우상향하면서 그림을 그려줬죠.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한 9,200원 정도, 9,200원 정도에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봤을 때, 근데 이제 분할로 주워 담아야겠죠. 분할로서 매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얘는 단발적으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립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3번에서 4번 정도로 나누어서 매수를 하실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올해 안에겠죠. 제가 봤을 때 이번 달은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다음 달 정도까지 놓고 봤을 때는 1차로 소액, 내가 예를 들어 비중을 총 30%를 가져갈 계획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한 5% 미만만, 정찰병만 보낸다 라는 생각으로 이 전고점 부분, 이 구간을 지지를 해주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세요. 꼭 받쳐주는지, 이 라인을 지지선으로 활용을 해주는지 뭐든지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팩트예요. 그래서 확인 작업을 일단 해보시고 좀 어느 정도 지켜주려는 모습이 보인다 라고 하면 1차 매수. 근데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방으로 향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는 60선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오겠죠. 그럼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60선 부근에서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또 그때 돼서 60선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자리를 지켰다라고 한다면은 비슷한 구간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박스를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 60선에 대한 그림도 좀 모니터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옷걸이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60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5일이나 21선이 한번 뺐다가 올려요.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요럴 때는 이평선을 제외한 캔들만 가지고 지지와 저항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 맥점을 좀 찾아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가 가장 적은 위치는 8,000원 미만입니다.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셨다가 뭐 갑자기 하방 슈팅이든 뭐가 됐든지 8,000원 밑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매수를 해보셔도 좋긴 좋은 자리입니다. 8,000원 정도, 8,000원 부근이 되겠네요. 일봉상 봤을 때 거의 8,000원 부근. 왜냐면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지금 반영된 부분이 아니고 1분기 실적도 아직 안 나온 상태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잠시 뭐 개발하던 게 추진 중인 게 좀 일시 주춤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반기를 기대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 요거는 너무 좀 단발성으로 조금 억지 수급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자리를 잡아주다가 한 8,000원 라인까지 왔을 때는 8,000원 밑에서 좀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접근이라면은 이제 한 9,200원에서 아주 빠르게 먹고 나오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나도 상저하고의 전략으로 나는 하반기에 좀 어느 정도 진짜 크게 수혜를 보고 얘가 성장하는 거에 좀 동참을 해서 나도 좀 배팅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기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000원 정도 가격, 8,000원 밑에서 좀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좀 느긋하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느긋하게. 우리는 하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을. 그래서 하반기까지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 그래요. 분할로 매수하라니까는 오늘 사고 뭐 내일 샀다가 그 다음날 빠지면 그 다음날 또 사고, 뭐 그것도 단기적으로는 맞죠. 단기적으로는 맞아요. 뭐 이런 거죠. 자, 이날 샀어요. 예를 들어 이날 샀습니다. 분할로 하라니까 또 이날 종가 샀고 이날 종가 샀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샀을 때는 상승이 운 좋게 나와주면 이건 땡큐죠. 그러면 정말 평단을 여기서 여기 했으니까 이 정도 낮췄고, 여기서 여기 했으니까 이 정도 낮췄고, 그럼 평단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거죠. 기존의 내 매수가가 여기인데 평단을 낮춰서 물태우기를 해서 요만큼의 오히려 수익을 더 본 거, 이게 분할 매수의 장점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뭐 솔직히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는 지금 와서 뭐 이거 무조건 갈 차트야 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분할 매수라는 거는 그만큼 또 한때는 무기가 될 수 있는 전략이고, 우리가 제가 이제 거의 매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기준을 잡고 매매하자예요. 기준. 항상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인 기준이 뭐다? 이제 단기성이 아니라 단타, 물론 단타로 접근하실 분들은 접근하시겠지만 저는 일단 단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비트컴퓨터를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 이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추천드리는 기준은, 이 녀석은 하반기까지 내가 가져갈 생각으로 매매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지금 1분기와 2분기, 이제 3, 4분기를 기대하는 건데 1분기와 2분기, 특히나 이 4월 2분기에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만 되더라도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흘러 내려올 수가 있어요. 왜? 2분기 때는 지금 실적을 많이 못 냈으니까. 그 지표가 반영되는 구간이 지나면 이제 가파르게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일단 8,000원 정도 이하가 어떤 1차적인 맥점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종목이 움직이는 거 보면서 분할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꾸준히 매집을 하셔가지고 이제 가져가실 비중만큼 채워졌을 때 아마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이 종목을 가져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미 지금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뭐 저항이, 주봉이나 일봉상 저항이 없을지언정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무리한 매매하지 않기, 그리고 8,000원 정도의 가격선을 좀 기억해, 메모를 해두세요. 차라리 종목에다 메모를 해두세요. 그래서 8,000원 정도 왔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참고하셔가지고 비트컴퓨터 올해 하반기에 또 지금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